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조그만 어촌에 불과했던 인구 500만의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경제 강국에 이어 군사 강국으로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말레이반도 남쪽 끝에 자리 잡은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섬을 비롯한 주변 60개의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북쪽으로는 말레이시아, 남쪽으로는 인도네시아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인구만 보더라도 말레이시아의 인구는 3,200만 명이며 인도네시아는 2억 7천만 명에 이릅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주변 국가의 군사적 충돌은 곧 자국의 소멸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싱가포르는 주변 국가들과는 전혀 다른 독창적인 군사력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스라엘과 스위스 및 스웨덴, 그리고 과거의 아테네와 베네치아와 같은 강소국에서 군사적 모델을 찾았습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는 스위스나 이스라엘과 같이 국민군 개념을 도입해 젊은이들은 누구나 18세가 되면 24개월에서 30개월의 군복무를 해야 합니다.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친 후에도 계급에 따라 40세에서 50세까지 해마다 최고 40일 정도의 군사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사시 동원 가능한 예비군 병력은 30만 명에 이릅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 국방 예산 규모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신기술 투자와 장비 업그레이드에 관심이 많아 세계 군수업체들의 중요한 고객으로 꼽힙니다. 작년 1월에 미국은 싱가포르의 F-35B 스텔스 전투기 12대 판매를 승인하면서 싱가포르도 스텔스기 보유국이 됐습니다. 금액은 27억 5천만 달러이며 우리 돈으로 약 3조 9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4대를 우선 구입했고 몇 대를 더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 중 스텔스기를 보유한 나라는 싱가포르가 유일합니다. 아마도 F-35B의 엄청난 운용비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동남아에서 싱가포르가 유일할 것입니다. F-35B는 단거리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전투기로 땅덩어리가 넓지 않은 싱가포르에 적합한 스텔스기입니다. 동남아 국가들 대부분이 3, 4세대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에서 싱가포르는 첨단 전투기를 앞세워 압도적인 제공권 우위를 선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는 공중전에서 우세를 보이기 위해 F-15 전투기도 4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는 F-35B 외에도 F-15E의 싱가포르의 버전인 F-15SG 스트라이크 이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보유한 F-15SG는 우리나라가 운용 중인 F-15K보다 약간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기종입니다. 전체적인 성능은 같지만 우리나라의 F-15K가 기계식 레이더인 반면 F-15SG는 전자식 A사 레이더와 최신 통합 전자전 장비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F-15SG는 사우디의 F-15SA를 제외한 F-15 계열 중에 가장 강력한 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싱가포르 공군은 F-16CD 파이팅 팰컨 전투기도 60대 보유하고 있으며 공중급유기는 10세대나 운용 중입니다. 여기에 싱가포르는 세계 최고의 공격 헬기로 불리고 있는 AH-64D 아파치도 1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파치의 임무는 주요 이동 표적에 대한 정밀 공격부터 전천후 주야간 무장정찰 임무까지 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투기와 공격 헬기만 놓고 봐도 동남아에서 싱가포르에 대적할 상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싱가포르 공군에 비해 싱가포르 해군은 공군만큼의 강력함은 없습니다. 국방력을 중요시하는 싱가포르지만 의외로 해군의 규모는 작습니다. 포미더블급 주니지스 호위함은 싱가포르 해군 최초의 미사일 호위함이자 스텔스 성능을 갖춘 다목적함입니다. 1990년대까지 싱가포르 해군은 미사일 초계함과 경비정으로 편성된 연안해군 수준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싱가포르 해군은 1990년대 초에 말라카 해협에서 활동하던 해적소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싱가포르 해군은 이를 계기로 연안에서 벗어나 대양해군으로 가기 위한 기틀로 포미더블급을 구매하게 됩니다. 포미더블급 호위함은 프랑스 해군의 라파에트급 호위함을 바탕으로 확대 개량한 수상전투함입니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라파에트급보다 발전한 고성능 전투체계를 탑재했습니다. 포미더블급은 강력한 다기능 레이더로 250km 범위에 있는 400개의 해상 및 공중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해군의 포미더블급은 명실상부한 동남아 최고의 호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잠수함 전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1200톤 챌린저급 잠수함 4척과 1500톤 아처급 잠수함 2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톤급의 독일산 신형 재래식 잠수함인 218급 잠수함 2척을 작년에 인도했습니다. 218급 잠수함은 총 4척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강력한 해군을 꿈꾸고 있습니다.
바로 F-35B를 탑재할 수 있는 경항모입니다.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현재 싱가포르는 경항모로 탈바꿈할 수 있는 대형 선박을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싱가포르 해군은 F-35B가 탑재되는 19,000톤급의 합동 다목적함 4척을 보유할 계획이며 이 함정에는 F-35B 6대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를 호위할 항모전단도 구성될 예정이며 5,500톤의 구축함으로써 위상 배열 레이더와 무인기 등으로 무장한 벵가드 130급 6척과 포미더블급 6척도 항모전단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이 항모전단이 배치되면 베트남과 싱가포르 및 브루나이 사이의 해역을 완벽히 장악할 것으로 추측되며 싱가포르의 창이 공항에서 조기 경보기와 F-15 및 F-16의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긴장을 높이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에 대항할 경제력을 가진 유일한 동남아 국가는 싱가포르뿐이고 또한 미국이 완벽히 신뢰할 수 있는 동남아 국가인 싱가포르를 미국도 밀어주려는 생각을 가진 듯합니다. 이미 두 나라는 협정을 통해 각기 미국의 괌과 싱가포르의 창이 공항에 서로의 항공기와 함정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남중국해의 제해권을 싱가포르이 통제하도록 해서 스플래틀리 군도로의 중국 진출을 억제하고 무엇보다 중요 해상교통로인 말라카의 협을 방어하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과의 해상 영토 분쟁으로 인해 인도의 브라모스 대함미사일을 구매한 상황에서 싱가포르의 항모전단이 합세하면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제해권은 더욱 위협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의 육군도 공군과 해군 못지않게 강력합니다. 싱가포르 육군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레오파드2 전차를 13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독일 육군이 군비 축소로 퇴역시킨 레오파드2A4형을 도입한 싱가포르 육군은 이 전차를 구매 후 개량하여 레오파드2ASG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레오파드2ASG는 기존 레오파드2A4에 비해 약 4톤가량 무거우며 티타늄과 강철을 복합한 장갑을 장착했습니다. 2ASG의 성능은 레오파드2A4 업그레이드 버전인 2A5와 동등하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육군은 레오파드2 전차의 군한 전차인 베펠 전차도 10대 도입했습니다. 그 외 독자 개발한 155mm 자주포 프리머스를 비롯해 장갑차 및 기갑 전투 차량을 900여 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 역시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선 엄두도 못 내는 장비들입니다. 싱가포르는 이런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GDP 대비 4%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갈등 관계에 놓인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에 대항할 만 군사력을 가진 나라는 싱가포르뿐이고 또한 이슬람 국가들이 많은 동남아 국가들과는 달리 민주주의를 채택한 싱가포르는 미국이 완벽히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동남아 국가입니다. 이런 싱가포르를 미국도 밀어주고 있으며 또한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싱가포르와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싱가포르의 군사력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 앞으로 F-35B 6대가 탑재되는 19,000톤급의 합동 다목적함 4척을 만들어 강력한 항모전단을 만들려는 싱가포르가 미국의 바람대로 남중국해에서 제해권을 가져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